올해 이제 전기차 세액 공제 차종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40개 중에서 올해 25개로 줄었습니다. 폭스바겐과 그 아우디 같은 경우가 지난해 보조금 받았는데 올해 싹 다 제외됐어요. 그리고 리비안도 7차종이 모두 다 리스트에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 5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고 지금 현재 미국 전기차 중에서 지금 보조금을 받는 대상의 87%가 K배터리가 포함된다. 이게 이제 그 미국 환경청 그 EPA가 그 아이레법 FEC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올해 이제 전기차 세액 공제 차종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40개 중에서 올해 25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줄었던 이유들은 결국에는 그 FEC 규정을 맞추지 못해서였고요. 지난해에서는 그 8개 그룹의 11개 브랜드였는데 올해는 6개 그룹의 10개 브랜드로 감소가 됐고 특히 이제 독일 폭스바겐과 그 아우디 같은 경우가 지난해 보조금 받았는데 올해 싹 다 제외됐어요. 전부 다. 그리고 리비안도 7차종이 모두 다 보조금 리스트에 삭제됐습니다. 닛산도 1개 차종이 빠졌어요. 그런데 현대기아차, 그 현대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그리고 기아는 EV6, EV9,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가 있죠. 또 별도로 제네시스 70, 이 5종이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에서 올해 유일하게 새롭게 올렸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광물 요건 그 아이레법 배터리와 그 광물 요건이 충족했기 때문에 $7,500의 그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고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말부터 사실 조저해줘서 그 현대차 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 여기와 그리고 기아의 그 조제 공장 등에서 전기차 생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아이레법 요건에 이제 맞게 된 것이고 이번에 이제 여기 규정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게 된 국내 배터리 업체 차종이 이제 LG에너솔루션이 8종, 그 캐딜락 2종, 쉐보레 5종 포함하고 SK온이 8종입니다. SK온과 LG에너솔루션이 똑같이 있어요. 포드 3종, 현대기아차 각각 2종씩 해가지고 총해서 이거 8종 들어가는데 여기 SDI가 빠졌죠. SDI 차종이 싹 다 빠졌어요. 이게 이제 스텔란티스라든가 아직 리비안, 특히 리비안이 빠졌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데 여기서 삼성 SDI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고 쉽게 그래서 이제 전체 지금 현재 미국 전기차 중에서 지금 보조금을 받는 대상의 87%가 K배터리가 포함된다. 여기 지난해에 그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가 올해 13개, 그리고 SK온이 8개. 아까 앞에는 8개로 되어 있는 게 13개네요. 13개 이렇게 돼 있고 아까 테슬라가 빠졌었네요. 여기 보니까. 예,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LG에너솔 13개, SK온은 18개, 그리고 삼성 SDI가 없어요. 지난해 12개를 받았다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전체 25개 모델 중에서 21개 모델이 K배터리에 장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87.5%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대부분 이제 SK온 배터리가 탑재된 그 현대차 그룹 전기차 5개 모델 그게 계속되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랑 GM 쪽에 들어가는 그 쉐보레 캐딜락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델 3, 모델 Y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차 진해 나왔던 이코넉스라든가 블레이저, 실버라드 EV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조금을 받게 돼서 엔솔이 13개로 가장 많은 것이고 SDI가 없어요. 없는데 리비안이 싹 다 빠진 게 문제가 돼서 여기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거는 일단 지난해부터 연말부터 스텔란티스 배터리 합작 공장을 그 조기 가동해 가지고 일단 그 현지 생산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제 스텔란티스 주요 전기차가 많이 올해 출시가 될 거예요. 그것들이 아마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DI 쪽에서도 이게 왜 빠졌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빠진 이유가 대부분 그 부품 쪽이라든가 그 중국 거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빠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아마 SDI 쪽의 문제보다도 완성차 쪽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 SK온의 배터리가 장착된 그 전기차가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많이 생산되면 생산될수록 AMPC 받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5개 차종을 포함해서 올해 최대 AMPC를 1조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아까 그 특히 이제 차량 수용 증가로 인해서 국민의 배터리 생산 판매가 늘수록 그러면은 매출 영업이익이 늘겠고 그만큼 또 AMPC 또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SK온 실적 좋아지겠죠.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좋아지겠네요. 지난해 2분기까지 11분기 연속 적자였는데 3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게 흑자 전환을 한 게 좀 아쉬운 거는 매출이 급감했어요. 급감한 상태에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거라서 아마 4분기는 다시 또 적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조자주에 있는 자체 그 SK 배터리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생산한 일부를 원래 포드 전유였다가 그 현대차 그룹 전용으로 지금 바꾼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4분기부터 양산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가동률도 올라가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올해 이제 AMPC를 얼마큼 받는지, 그 내년도 많이 받는지 이것 따라서 SK온의 수요가 가장 강도가 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인제 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제 북미에서 이제 그 전기차 수요 그 주문이 밀려들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공장은 올해 풀가동 체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야근도 하고 막 그렇다고 하고요. 신년에도 잔업 특근 뭐 휴일금 포함해서 그 공장 완전 가동 체제 이어간다고 그렇게 현대에서 얘기하고 있고, 지난해 현대 트레시스가 파월의 바람에 여기 물린 물량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수출 물량과 그 국내 중국 물량도 상당하다라고 했고, 아마 요 풀 가동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형 전기차 아이오닉 9 라인업을 추가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판매하거든요. 이게 북미에서 분명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EV9보다도 아마 아이오닉 9이 북미에서 특히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차이기 때문에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런 것도 기대가 되고, 인제 그 현대기아차는 전기차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라든가 내연기관차도 같이 팔기 때문에 같이 이런 판매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특히 인제 기아 같은 경우가 EV9 고성능 버전이 그 EV9 TT를 인제 선보이고, 타스만은 아직은 전기차가 아니에요. 근데 그 타스만이 여기 지금 호주에서 지금 뭐 2만 대 예약됐다 그러나?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사전 계약만 2만 대 기록했고, 이거 타스만도 전기차 형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EV4랑 신형 셀토스, 그리고 인제 PV5, 요게 지금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PV5부터 해서 인제 그 PBV 차량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오는지 중요한데, 이제 첫 번째로 PV5가 나오니까 이것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현대차가 올해 이제 북미에서 전기차를 지금 그 기아 제네시스 포함해서 지금 5개 정도 대거 받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유는 SK온 배터리를 착대를 했기 때문이고, SK온 배터리가 뭐 포스코라든가 에코프로 그룹 이런 이제 소재 업체들로 인해서 그 아이레법 규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고요. 또 인제 니켈 같은 경우는 칠레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서 그걸 받아 가지고 조자조 공장에서 인제 생산을 하게 되면서,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SK온의 이제 배터리가 장착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아마 판매가 더 늘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면서 이제 그 같이 서로 간에 윈윈이 되는 그런 상태라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그 보조금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조금이 없이 판매가 돼야 되죠. 그만큼 가격 다운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패딩 구간에서 그래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고, 이를 기회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은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유럽, 미국이지만은 자동차 시장 자체는 미국 1등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이런 지금 중국 견제를 해 주고, 그리고 이제 캐딩 구간에서 좀 버틸 만한 어떤 버팀목 중에 하나가 요런 보조금 형태인데, 이걸 언제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이제 폐지가 될 것인데, 그전까지는 인제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전기차 시장의 기대감 중에 하나가 그 유럽 시장 같은 경우가 그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로 인해서 전기차 침투율이 급증할 것이다. 이게 되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 올해부터 사실 그 이산화탄소 규제가 이제 급격하게 강화되는 시작입니다, 올해가. 지난해 그까지보다도 올해 이제 급격하게 인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기차 판매를 많이 늘려야 돼요. 그리고 유럽 완성차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완성차 내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최적화를 해야겠죠, 첫 번째는. 예를 들면은 뭐 SUV라든가 픽업들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죠,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니까. 세단 쪽을 좀 늘려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산화탄소가 덜 배출하는 차를 더 생산하는 게 나을 것이고, 아니면 더 효과적인 거는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판매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하이브리드가 전기차에 비해서는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 하는 것들이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그 여러 업체가 풀링 방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합쳐야 돼요. 같이 연합을 해 가지고 볼보라든가 테슬라와 같은 경우도 같이 풀을 구성해 가지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벌금을 같이 내는 형태로 해 가지고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마 올해 그 업체들이 유럽 업체들이 굉장히 그 판매를 위해서 막 그 저가 모델들 많이 출시하고 막 밀어내기 이런 것들 많이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판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요게 지금 그 한국투자증권 자료인데, 글로벌 EV 판매 여기는 올해 한 25% 좀 높게 보고요. 미국이 36%, 유럽이 41%까지 봅니다, 성장을. 그래서 이제 여기 인제 그 유니투자증권이 그 텔레그램에서 나온 코멘트를 보면은, 올해 인제 유럽차 판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지난해 판매 모델 수가 45개였는데 올해 35개 이상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특히 25,000 유로의 저가 모델이 출시가 이제 올해 재개가 되면서 이런 상황들이 2020년도 당시 그 EU에서 전기차 그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처음 시행한 2020년도와 유사하다는 거죠. 올해 이제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이런 이산화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그리고 신차 출시가 되고 됐는 게 2020년도에 그때 테슬라 그때 막 나오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2020년도와 비슷하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강화되는데 신차 출시도 되고 되는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연말에 그 하반기에 완성차 기업들이 올해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지난해 판매를 좀 적극적이지 하나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유로 전기차 판매 전망인데요. 이 전기차만 따로 떼어온 거고 여기 이게 파란색이 독일, 영국이 확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그리고 뭐 네덜란드 등이 있는데 이거 전기차만 딱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3년도, 24년도 여기 좀 역성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진했잖아요. 쫙 성장하다가 딱 요게 이제 캐즘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쫙 올라간다고 보는 거니까 그 이유가 이 연비 규제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이번에 그 연비 규제에 대해서 뭐 2035년까지 전기차가 내연기차 판매 금리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그 어떤 노이즈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뭐 그 EU 집행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완고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규제 이거는 환경 규제 괜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유럽 전기차가 판매가 상당히 회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런 식의 성장이 나온다고 하면은 유럽도 좀 중국 전기차에다 관세 때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지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기회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올해부터 좀은 회복에 들어갔다라고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 이제 유의미한 회복이 나타날 거다 보는 거는 이런 전기차 아까 25,000 유로 전기차가 24년부터 해서 올해 나오죠. 이렇게 좀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연비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규제 충족하기 위해서 업체별로 그 이제 전기차를 얼마큼 더 팔고 내연기관 그 포트폴리오 전기차 판매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변화예요. 여기는 아까 앞서 그 25,000 유로 미만의 이제 차들에 대한 타임라인이고 예를 들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23년 기준으로는 내연기관차 판매 비중이 81%였는데 올해는 64%까지 줄여야 되고 반면에 전기차가 13%에서 30%까지 거의 2배 넘네요. 2.5배 정도 늘려야 되고요. 포드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차 비중 85%를 해서 26%까지 줄이고 전기차 판매 비중이 5%였는데 23년도에 올해 23%까지 올려야 됩니다. 거의 5배 가까이 올려야 돼요. 4배 이상. 스텔란티스도 전기차 판매 비중이 12%에서 거의 2배 가까이 20%, 내연기관차 81에서 74%까지 줄여야 되고 BMW는 이제 좀 그래도 좀 팔고 있어가 좀 많이 올라가진 않는데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에서 27%. 메르세데스 벤츠도 18%에서 전기차 판매 29%까지 올려야 되고 내연기관차 판매가 63%에서 51%까지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거의 지금 판매가 굉장히 오늘 많이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벌금을 내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급하다. 현재 급한 상황이고 아마 이게 벌금으로만 다 때우기 쉽지 않기 때문에 크레딧을 사고 이런 것도 쉽지 않아서 아마 밀어내기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올해는 전기차를 좀 많이 싸게 할인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많이 하려고 할 것 같고 요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출시 일정이고요. 요 북미가 있고 유럽이 있는데 일단 여기 우리가 오늘 지금 시간에서 유럽 쪽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유럽 쪽 일정으로 보면은 올해 이제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9, 기아가 쭉 나와요. EV4, EV7, EV5, 8, 그 PV5 여기 쭉 나오고 여기 이제 제네시스도 그 내년에는 제네시스 라인이 나오고요. 기아 EV2가 내년에 나오네요. 그리고 27년도 이렇게 아이오닉 3랑 그 PV7까지도 나오는데 올해 많아요. 올해 이제 특히 이제 기아가 유럽 쪽에서 잘 먹힐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는 그 아이오닉 9 같은 거는 이제 북미 쪽에서 먹힐 만한 차고 기아 EV 시리즈는 사실 유럽 쪽에 좀 많이 먹히겠죠. 뭐 9은 여기 없지만은 이렇게 이런 차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대차 그룹의 출시전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현재 반값 전기차 전쟁이 있다라고 뉴스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3천만 원 안팎의 소형 전기차 출시 경쟁에 돌입을 했고 올해의 유럽의 차 최종 후보 7개 모델 중에 5개가 소형 전기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인스터,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 모델 유럽 모델이죠. 소형 전기차 그리고 기아 EV3
들어갔어요. 그 알파 로메오 주니어, 그리고 이제 르노 5 이테크, 그리고 알핀 65, 그리고 그 시트로엔 C3 E3가 있고, 이런 5개 모델이 이제 전기차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가 EV3를 투입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EV2도 이제 내년도에 나옵니다. 내년도에 이제 EV3보다 작아요. 전장도 작고 있는데, 이거를 해서 이런 이제 EV2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생산 규모를 10만 대까지 늘리겠다라고 해서, 유럽 시장으로 하면, 유럽 시장은 작은 차가 더 유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EV 그 2가 전장이 이제 그 4m 정도 되고 휠베이스가 2,555mm인데, 전기차 살 때요, 이 휠베이스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장보다도 휠베이스가 넓은 게 좋은 차입니다. 전장 대비해서 휠베이스가 넓어야 안에 실내 공간이 넓잖아요. 이걸 잘 보시고, 그리고 그 LF 배터리를 장착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기본으로 그 NCM 3호기 배터리가 있고, 여기 추가로 LFP 모델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NCM 배터리가 빠지고 LF 배터리 장착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은 어쨌든 전기차 침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그 이산화탄소 규제가 있기 때문에, 큰 차를 한 대 파는 것보다 작은 차를 많이 팔아야 그걸 더 탄소 크레딧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작은 차가 유리합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이제 유럽은 좀 작은 차 위주로 판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대차도 어쨌든 그 지금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유럽, 일본 다 이런 보급차형 차가 나올 것이고, 캐스퍼 일렉트릭도 유럽 버전 인스타거든요. 아까 25,000 유로 미만 차, 그것도 이제 판매 확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오닉 5, 6 이런 중량급 모델을 이제 보급형으로 좀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아 EV6 기본형이 지금 없어서요, 사실은. 그걸 다시 출시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더 저렴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어떤 세계가 전체적으로 이제 싼 전기차, 이런 그 전기차 대중화를 맞이해서 그 싼 전기차에 대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기아차가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잘할수록 K배터리도 같이 동반으로 수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요게 이제 각국이 이제 이번에 그 캐나다가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소진돼 가지고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 축소가 돼요. 이 보조금은 계속 지날수록 이제 축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지만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계속 싼 전기차를 좀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것들. 그래서 특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세를 폈던 게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 맞서기 위해서도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차들, 가성비가 좋은 차들 만들어야 돼요. 성능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싼 차들을 만들어갖고, GM은 사실 그 쉐보레 그 볼트 EV, 신형 볼트 이거 나와야 됩니다. 좀 살아나려면은. 물론 이거는 LFP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사실 GM의 전기차가 많이 팔렸던 게 사실 볼트 EV였거든요. 이게 신형 볼트가 나와야 될 것 같고, 폭스바겐도 ID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7년도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의 앞으로 행보를 우리가 좀 주목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국내 K배터리도 수혜를 같이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일부에서 업황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돌아서는 것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2분기부터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EU 배터리, 유럽 쪽에서 배터리 얘기를 할 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올해 8월 18일부터 배터리 공급망 실사 폐배터리 관리 강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게 배터리 공급망 실사가 강제 시행돼요. 여기 이제 그 EU 배터리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 활성화 물질의 코발트, 뭐 천연 흑연, 리튬, 니켈 이게 포함된 경우에는 그 배터리 제조 수입 업체에 대한 공급망 실사 조사를 하게 돼가지고, 여기서 요 세 가지 내에서 이게 쭉 조사를 하게 돼요. 뭐 그 배터리 기업에 대한 실사 정책 채택 및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강력한 기업 경영 시스템 구축 및 실사 정책 지원, 업스트림 공급망의 리스크 파악 및 평가 대응 전략 설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그 인권이라든가 노동권 문제 이런 것도 조사하고, 토양, 물, 공기 이런 것도 오염 문제 없는지, 공중보건 문제 있는지, 이런 ESG 관련 요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국업체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런 거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 썼을 때는 이제 그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ESG 규제 강도가 낮아서 중국 원자재 그런 그 베이스 제조사들이 규제를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내 업체들한테 수가 될 것이고요. 배터리 여권보험은 2027년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먼 이슈입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배터리 안에 성능, 뭐 원료 구성이라든가 사용 비율 이런 것도 다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그 앞으로 의무화하겠지만 아직은 27년도 얘기니까 이거 그때 가서 문제고, 이런 규제가 어쨌든 타이트하게 시행이 되면 될수록 그 EU도 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배터리에 대한 그 밸류체인 의존도를 낮추려고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가 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업체들도 만약에 이제 유럽에서 계속 장사를 하려면은 유럽에 새로운 공급망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을 우리가 또 벌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중국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 유럽에서 만약에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가격도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반사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배터리 경쟁 시행으로 인해서 중국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려고 마성차 기업들 할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럽이랑 미국이랑 그런 중국 업체들 견제하는 맥은 비슷해요. 관세라든가 이런 그 CRA 법부터 해가지고 이런 법들을 통해서 하게 되고, 다만 니즈가 좀 다른 것뿐인 거고요. 거기에 따른 전략도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 LG에너솔루션이 이제 그 4분기 재고 조정 때문에 이제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GM이 올해 연간 판매가 20만 대에서 지난해 20만 대에서 25만 대 목표를 했는데 11만 4,422대인가 팔았어요. 절반 수준밖에 못한 거잖아요. 25만 대 기준으로 절반이 오히려 못한 것이고 20만 대 기준으로 좀 넘은 건데, 그런데 보통 배터리 업체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목표치를 기준으로 배터리를 축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포스코가 공급한 양극재가 25만 대 기준으로 약 35만 톤인데 11만 4,422대 판매 기준으로는 실제 소요량은 18만 톤이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가 남는 물량이라고 해서 재고 조정이 뭐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포스코 퓨처엠의 그 LG 엔솔에다가 제출한 캐파가요, 지난해 11만 4천 톤이에요. 근데 올해도 11만 4천 톤이에요. 지난해 공장 가동률이 50%대 남짓해가지고 6만 톤, 연간 6만 톤 생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가 안 좋죠. 25만 톤이 만약에 다 팔렸을 때 그만 공급했으면 이런 식으로 실적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공급하는 게 6만 톤 정도로 공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LG화학도 같이 공급이 들어가는데,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난해 14만 톤이고 올해 16만 톤, 26년도에 20만 톤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LG화학과 포스코퓨처엠 캐파 합쳐도 25만 4천 톤이거든요. 그럼 35만 톤은 어떻게, 지난해 공급했다는 물량이 그것도 포스코 혼자서 공급했던 물량 35만 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공급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차이 그거 납세해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예상보다 판매 못했기 때문에 재고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그러니까 수치가 좀 안 맞아요. 산수가 좀 안 맞아서. 그리고 그 LG화학도 가동률이 100%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포스코퓨처엠 50%밖에 안 됐는데 LG화학도 좀 더 높았겠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시가 나파니까 해도 어쨌든 전체를 다 합쳐도 그렇지 않은데, LG화학을 예를 들면은 100%를 치더라도 6만 톤 합쳐도 20만 톤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지금 LG화학은 가동률 확인이 못했지만은 포스코퓨처엠보다 좀 높을다. 뭐 60% 치더라도 그래봤자 한 8만 톤 이 정도니까 둘이 합치게 되면은 한 14만 톤 정도니까, 그러면은 이제 18만 톤에 맞춘다고 하게 되면은 포스코퓨처엠이 2만 톤에 LG화학이 12만 톤, 이렇게 하면 18만 ton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14만 톤이니까 이제 LG화학이 가동률이 좀 높았다, 이렇게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숫자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터리 그 양극재가 그 수요 예측이 실패해가지고 너무 배터리가 많이 쌓였다, 이것들은 너무 과도하게 좀 추정한 게 아닌가. 이건 좀 이상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여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이제 좀 반등을 좀 하고는 있는데 종목에 따라서 반등폭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2차 전지 섹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테슬라 밸류체인 중에서도 좀 전액 쪽을 좀 주목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양극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야지, 그런 분 걸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은 사실 업황이 크게 돌아서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지금 워낙 단기 낙폭 과대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 나와요. 그러니까 시점 큰 애들이 어제도 보면 에코프로 BM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반등 나온 것처럼 너무 빠진 것들은 자연스럽게 반등 나오겠고, 그리고 그 추세적인 상승은 업황이 데이터가 돌아서야 된다. 그럼 그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2025년도 6년도의 빅사이클, 저기서 빅사이클, 요게 그때 그게 반영되면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라 봤는데
지금 문제는 이 캐징 구간이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금리나 사이클도 좀 늦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이클이 좀 더 늦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우리가 25년도, 26년도를 봤던 게 뭐 25년도 하반기 아니면 26년도, 27년도 이런 식으로 좀 지연될 수 있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제가 이걸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거 예상하는 게 가격 그 물량이 늘어나는 거는 올해 하반기. 양극재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부터 이제 Q랑 수익성 올라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체로 올해 2분기부터 돌아서는 걸로 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1분기 지금 반등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반등하고 있지만은 세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쪽 갖고 있는 분들을 버티시더라도 2차 전지 섹터가 아닌 쪽에서 모멘텀이 있는 쪽의 종목들을 우리 실적도 좋고 하는 종목들을 조금 섞어주면서 수익성 제고를 하시면서 버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냥 버티게 되면은 다른 종목도 막 올라갈 때 그냥 그렇게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건 버티시더라도 일부는 2차 전지 섹터 아닌 종목들을 일부 섞어주면서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일부 수익성을 좀 더 그러니까 수익을 좀 더 이렇게 그래야지 버틸 만한 힘이 되거든요. 내 종목만 죽으러 안 가고 이래 버리면은 앞으로 이제 적어도 27년까지는 이렇게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버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 이후로 시장이 빠지면서 거기서 지금 떨어져 나간 사람들 생각도 많으시거든요. 코인으로 가고 미장으로 가고 하소도 안 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버틸 만한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일부 좀 종목들을 공부하셔서 그 외 2차 전지 섹터 외에도 지금 종목들 막 움직인단 말이야. 지금 그런 쪽도 같이 병행해서 투자하실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